안녕하세요. 사조 역사 스페셜을 진행하게 된 함경도 백성 이수입니다. 저는 주막 여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PD 임랑이고요. 원래 계획은 MC 이수연께서 이제 단독으로 방송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조 역사 스페셜은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조 역사가 지금 창국 12주년을 맞이해서 사조 역사 속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 혹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을 저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사조의 역사 참고 자료들, 승정원 일기라든가 실록, 그 다음에 신문들, 그 민보 속에 나오는 그분들을 글로써 만나고 저희가 그 사이에 있던 궁금증들은 저희들의 유추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해석학적 사유로 집어넣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 그렇게 진지한 건 아니고 학문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역사재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한 역사 재평가도 그 당시보다는 한 150여 년이 지난 숙종시대에 사육신에 대한 역사 재평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역사 재평가를 통해서 성산문과 신숙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육신의 성산문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된 거고, 신숙주라는 이분도 그 이미지가 그때 이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그 역사 재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많이 부담이 되고,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저희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그분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것은 사조 속에서 아주 한 사이트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 인물들이 사장화돼 가고 더 이상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임랑 PD님과 함께 그 사조 역사 스페셜을 계획하게 된 이유죠. 이걸 통해서 진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오류, 잘못된 정보가 말을 할지라도 약간 좀 좀 이해의 폭이 넓은 아량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제작 의도라든지 또 저희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이제 그 장종대왕 행장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월 6일에 서태후를 정흥에 처하셨다. 서태후는 창국 초년부터 어전문란, 어명불이행, 무고 등을 일삼아 수차례 징계를 받았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취재를 청하는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왕께서는 사악함과 부정함을 경계하고 멀리하시어 서태후를 과감히 버리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종대왕께서 사조의 최초이자 그리고 마지막 정형을 내리셨던 그 서태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서태후님에 대한 평가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어전문란, 어명불이행, 무고 등을 일삼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태후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저희뿐만 아니고 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록이라든지 사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에 면밀히 서태후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서태후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들이 한번 사건 속에 일어났던, 그리고 서태후님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쫓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박의원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서태후의 변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저도 거기에 일전 많이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 변이라는 것 자체가 괴이한 일이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지금으로 치면. 서태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조 역사 속에서 이상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슬처럼 사라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참 괴이한 일이라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냥. 그러면 이제 서태후의 이 변이, 저희들은 이렇게 변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서태후의 변이 일어나는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서태후의 변이라는 이 사건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서태후란 인물이 여러 가지 기행을 보여줬고, 이 기행 속에서 공론으로서 이제 탄핵을 받게 되고, 또 국왕께서 한번 타직을 시켰지만 그리고 근신으로 끝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후란 인물이 다시 한번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전하께서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징계를 내리게 되고,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또 서태후라는 분이 그것까지 넘어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비번을 가지고 회의 장소에 난입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흘린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하옥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공론이 모아지면서 정형 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이 서태후 말고도 다른 이름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지만 상징적인 모습, 이 아주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아주의 정체성에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표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공론의 형성 부분입니다. 공론. 이 공론이 어떻게 형성돼 가는가. 전하의 단독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신하들과 함께, 그리고 같이 공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서 정형이라는 처벌을 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그 사조의 그 처음에 있었던 삼국 초부터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공론의 형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삼국 초지만 그 공론의 형성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웠고, 남경대왕님의 고심과 또 그 당시에 그 신하들이 보여줬던 차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소들, 그다음에 계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서태후라는 이분을 미워하기보다는 진짜 일어났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팩트죠.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조가 이렇게까지 나가면 위험합니다 하는 그런 위험 신호들을 감지하고 사조 정화 작업을 우리 내에서, 그러니까 사조 내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태후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사조 내에 있는 공론의 형성 과정과 이 공론이 어떻게 전하께 들어갔고 그 전하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갔는가, 그리고 또 그런 고심들, 이런 것들이 아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을까. 참 그 공론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공론 형성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태후라는 이 분의, 서태후의 변이라고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표현하는 그 중심이 됐던 서태후님의 그 인물평을, 약전을 좀 봤어요. 약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거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릇된 행식을 계속하여 파직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 참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좋든 나쁜 간에. 근데 이분이 꿈꿔왔던 조선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궁금증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저한테. 이분은 대체 어떠한 조선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기행을 한다는 것은 인문학적이라기보다는 뭐 심리학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짬뽕해서 어떻게 크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행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국 초에 어떤 부분이 이분한테는 문제로 여겨졌고 그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같이 공유를 하지 않고 혼자만이 그 문제다라고 보는 그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경직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전통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뼈대가 만들어질 때 추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뼈대 속에서 사조의 그 사회가 점점 경직되어져 가고 관료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조선이라는 곳이 그 대체 역사로서 새로 시작되는 조선이라는 곳이 조선을 100% 승계를 했느냐. 근데 그건 아닌데 좀 열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관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이건 좀 제가 억측인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미화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사조가 이제 정체성을 확립을 해 나가면서 서태후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신 부적응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행을 이제 계속 보여줬다 기록이 났는데 사실 제야에서 서태후님께서 좀 보여주셨던 행동들은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부분이고, 이제 이 조정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좀 저희가 본다면 이수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서태후님이 원했던 그런 사조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조정에서 이제 차자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사조를 방어하기 위한 10만 해커 양병서를 또 주장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성은 관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건국대전을 국법으로 삼을 것을 이렇게 주청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아까 전에 말했던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사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경국대전을 국법으로 삼는 거나 좀 괴리감이 있지만 결국은 이 보수 성향이 강한 느낌이잖아요. 공적인 느낌에서는. 사실 이 행적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분을 뭐 보수다, 진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말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당시 활동할 당시 나이가 좀 어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난 보수적이다, 또는 난 진보적인 성향이다 이런 의식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성향을 지금 규정을 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서태훈님께서는 당시 무관이셨으니까 병조의 일, 그러니까 해커를 군병으로 보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지금처럼 뭐 훈련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정병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생각이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10만 해커 양병설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습도 보이는 반면에 보수 성향도 좀 있고 진보적인 성향도 있고 복합적이에요. 상당히 네. 복합적인 분이. 그리고 또 이분이 참 주도면밀한 게 뭐냐면 서태후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좀 약간 그 탄핵차를 받고 좀 근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징기스칸이 시킨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서 벌써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징기스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뭐 아무 처벌 없이 그냥 뭐 근신하는 걸로 끝이 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이 징기스칸 인물이 대체 어떤 인물이었나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은 이제 서태훈님이 그런 댓글이라보다 아무튼 그 전하의 명예에 대해 징기스칸이 시킨 일이다 이렇게 하자마자 나타났어요. 갑자기 추측을 하기에 징기스칸과 서태훈은 동일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피를 하려는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구석에 몰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제 판단을 정확히 못하시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장종대왕께서 처벌이 그냥 뭐 파직으로 끝냈잖아요. 아무 파직하고 그냥 끝냈는데 이것이 처음에 1차적인 그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후의 일들을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전에 뭐 홍문관에서 온 탄핵상소에 보면은 크게 4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전하와 왕실을 욕되게 하였다. 둘째가 북론을 분열시켰다. 뭐 아까 전에 천도 있잖아요. 경상도로 천도하자는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백성을 선동했다. 뭐 천도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민심을 동요시키는 그런 언행들이나 이런 발언들을 자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전 회의 때나 그리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신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이 정도의 혐의면은 파직보다는 좀 더 강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더 강한 처벌이 물론 지금 같았으면 있었겠지만 당시 그 정교를 보면 그러니까 장종대왕께서 서태후의 죄는 매우 크나 이제 그간의 노력한 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서태후님이 조정에서 활동하신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서태후님의 이름은 이미 천하에 널리 알려졌으니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정교를 했죠.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조 초기에 한국일보라는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서태후님이 언급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서태후님의 그런 원년 멤버로서의 그런 예우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장종대왕께서. 그래서 좀 초기에 처벌이 미흡했던 것 같고, 서태후님의 행동에 대해서 보면은 좀 본인 나름이 그러니까 본인이 세운 그런 역할, 그런 자신이 만든 그런 캐릭터에 충실히 몰입해 계신 걸로 보여져요. 계속 꾸준히 경상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혁명가로 표현하면서 일관성 있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 해동신문 제55호에 보면 618년 9월 5일자 신문에 보면 그 논설위원이신 이완님께서 당시에 이제 황부천님과 서태후님을 창국추에 이제 거론하시면서 어느 정도 창국추에는 이분들의 이런 활동이 용인될 수 있을 만큼 굳어있지 않았다. 오늘날 아조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는 이런 좀 논설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이 시대 그 당시 창국추에 아직 굳어지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안았던, 그리고 진짜 신민을 외쳤던 그 장종대왕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안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리고 먼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서태후의 변이라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공론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공론을 형성 과정 속에서도 그 신하들이 당시 있던 장종대왕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과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 탄핵차나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럴 때마다 장종대왕께서 창국 초에 고생했고, 또 이러면서 감싸주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이죠. 예,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가 용납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 과정을 통해서 이 공론이 형성되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좋았고, 또 공론을 그 전하께서 소통을 하시면서 더 관대하게 또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관원들에게. 진짜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는 있었죠. 제가 볼 땐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이트 운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당시에 장종대왕께서는 왕이라는 그 존재는 회원들과 함께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그 상호 신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PD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더 마음을 와닿다면, 어차피 이에치카 교수가 얘기했었죠.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과거의 그 사건이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의미의 재구성이죠. 이 사건이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현재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가. 근데 그렇죠. 이것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 뭐가 부족하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소통의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관원들이나 그 백성에 대한 애민이라고 표현할까요? 애민. 관원이나 백성, 다 백성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죽여야 될 사람이고, 누구는 파직시켜야 될 사람이고, 누구는 관직에 와서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는 감정까지 격해져서 사이트를 탈퇴하는, 그리고 이것이 모두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아니겠죠. 어차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작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였다면, 그때보다 지금, 그때가 잘했다는 얘기, 그 시대가 좋았거나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그게 더 크게 확대돼서 보인다면, 지금에 바라보는 문제란 바로 그것이 아닐까. 결여되어 있는 것이. 그게 아마 문제가 되지, 그 지금의 문제라고 함께 저도 그거에 공감하거든요. 그것이 공감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비판적인 수용을 하셔야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했지만 서태후의 변이라는 이 사건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건 사건 속에 있었던 그 의미들을 아까 전에 저희들의 짧은 소견으로, 짧은 지식으로 지금 메꿔가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